어제 하루 동안 미국에서는 1,6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2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레드존도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격리 정책에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등 4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는 계절과 상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방역 지침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과 그 외 고소득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코스당 50에서 60달러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수혜자에게 1년 연장 갱신 신청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3,266명 늘어난 454만 1,609명, 사망자는 919명이 늘어 15만 3,21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04명이 늘어 44만 1,866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3만 2,72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4명이 늘어나 18만 6,543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15,8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에서는 1,6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2개월 반 만에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레드존도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28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1일 코로나19 사망자를 1,59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이날 하루 미국에서 1,103명이 숨지며 코로나19 사망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아칸소, 오리건, 몬태나주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미국의 새 확산지에서는 신규 환자 증가가 정점을 넘겼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한때 하루 신규 환자가 7만 7천 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급속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9,230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됐고 누적 환자는 44만 1,977명, 일일 사망자는 최다인 186명이나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1,12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총 환자가 10만 9,384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1,244명으로 집계되며 최다를 기록했고 신규 환자도 1,749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인 일명 레드존은 총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는 타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를 상대로 2주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지역에 일리노이주와 미네소타주,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총 34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지난달부터 여행객을 상대로 시행 중인 새 격리 정책의 대상에 일리노이주와 미네소타주,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등 4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 주들은 7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비율이 10%를 넘거나 양성 확진을 받은 주민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넘는 주들입니다. 이로써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미 3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가 벌써 몇 주일째 포함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미국에서 한때 코로나19 감염의 최악의 비율을 기록했던 뉴욕주가 다른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주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감염률이 치솟을까 봐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격리 대상주 출신의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떠날 경우 무려 $2,000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는 계절과 상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국가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여름이라고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정상이 됐다며 바이러스가 갑자기 종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면서 계절과 확산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마가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28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고 당부하고 과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계절적 확산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필리핀처럼 매우 따뜻한 적도 국가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며 계절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또 코로나19의 2차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1차 확산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을 포함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 나올 때는 확실히 가리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집에 있어야 하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즉각 자가 격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과 그 외 고소득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코스당 50에서 60달러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른 제약사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한 만큼 최종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모더나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모더나의 가격 책정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모더나가 미국과 그 외 고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코스당 50에서 60달러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 가격은 모더나가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던 미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건강한 피실험자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진행된 백신 임상시험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모더나 백신 가격은 1회당 25에서 30달러 수준으로 다른 제약사들이 각국 정부와 맺은 백신 공급 계약보다 다소 비싼 가격이라면서 모더나가 제안한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들은 모더나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더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관련 논평 요구에 다수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백신 공급 관련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면서 논의와 계약의 기밀성을 고려할 때 논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름과 카메라 업체로 유명했던 코닥이 제약 사업에 진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수천억 원대의 지원을 받고 제약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제약 사업이 가동되면 미국 내 의약품 자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기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닥 제약 출범 지원을 위해 7억 6,500만 달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해 코닥의 제약업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방물자 생산법에 따라 개발금융공사가 7억 6,500만 달러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360개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됩니다. 해당 대출을 통해 본격적인 제약 사업이 가동되면 미국 내 의약품 자급에 도움이 되리라는 게 행정부의 기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계약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돌파구라고 자평하고 새로운 분야가 완전히 가동되면 미국 내 제너릭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유효 성분의 최대 25%를 생산할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료구를 구축하려는 최신 조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조업을 귀환시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번 지원 역시 필수 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던 중 한 CNN 기자의 껄끄러운 질문에 또 중도 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외계인의 DNA를 이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친 의사의 동영상을 리트윗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영상 속 의사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추가 질문에는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던 중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중도에 퇴장해버렸습니다. 발단은 CNN 소속 케이틀런 콜린스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계인 DNA를 이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스텔라 이메뉴얼 등 의사들의 동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데 대해 질문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27일 스텔라 이메뉴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그는 이 영상에서 마스크는 필요 없고 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동영상 속 의사들은 매우 존경받는 분들이고 이메뉴얼도 매우 성공한 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콜린스 기자가 또다시 질문하려고 하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은 이 동영상을 허위 정보로 판단해 삭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에 해당 동영상을 게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트윗해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허위 정보 유포로 12시간 동안 트위터 계정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 최대의 교사 노조인 미국 교사연맹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이 없이 개학을 압박받는 경우에는 파업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급하게 개학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어느 지역의 노조든 모든 투쟁과 행사 과정에 재정과 법률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교사 17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미국 교사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개학 문제로 파업을 하는 어느 지역의 노조든 앞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연맹은 이 밖에도 각 지부가 수업 재개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투쟁과 행사 과정에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앞으로 파업 결의 투표를 진행하는 지부에 대해서는 법률 통신 지원과 인적 자원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디 와인가르텐 노조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성급하게 개학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책은 혼란스럽고 재앙적이어서 교사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방위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상원공화당은 학교와 대학에 필요한 1,050억 달러의 새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그 대부분은 직접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학의 시기와 방법뿐 아니라 지원금 문제도 교사 파업과 학교 수업 재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0년 정강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정강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했던 방위비 인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한가운데서 동맹 비용 분담으로 한국의 동맹을 갈취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폴리티코와 NPR 등 현지 언론에 공개된 민주당 정강정책 동맹 재활성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한가운데서 동맹 비용 분담을 극적으로 늘리고 한국 동맹을 갈취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부분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고루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동맹을 적대국이 오직 꿈만 꿀 수 있었던 방식으로 약화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 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동맹 체계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통적인 적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친화적 기조와 주독 미군 감축설도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지적을 토대로 민주당이 우리 동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우선권을 향상하도록 동맹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카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1년 연장 갱신 신청은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검토 작업은 다카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절차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검토에 약 10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90여일 남은 기간에 이와 같은 검토 착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힐에 따르면 행정부가 다카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동안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대신 1년 갱신 신청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에 대해서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5명을 기록했습니다. 1일 사망자로는 6월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87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추가 사망자 15명 가운데 5명은 전문 요양병원 거주민으로 알려졌으며 오렌지 카운티 누적 사망자 581명 가운데 253명은 전문 요양병원 거주민이었고 21명은 요양원 거주민, 나머지 1명은 노숙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누적 확진자 34,833명 가운데 1,556명은 전문 요양병원 거주민, 472명은 재소자, 나머지 136명은 노숙자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확진율은 188.9명에서 150.8명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안정점인 10만 명당 25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타아나의 확진자는 6,57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애나하임이 5,95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식품업체 3곳에서 확진자가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영업은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인더스트리시에 위치한 골든스테이트 푸드에서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주사에 위치한 SNS 푸드와 미션 푸드에서 각각 58건과 40건의 확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들 업체 3곳 모두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보건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공중 안전을 위해 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6,028명이고 사망자는 4,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뉴욕시 일원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28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0-2021년 전국 최고 병원 순위에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20년 연속으로 뉴욕 일원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순위는 UCLA 메디컬 센터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병원은 심장질환 4위, 산부인과 4위, 신장학과 2위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전국 10위권 안에 선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해안가에서 상어 2마리가 목격된 후 해변이 폐쇄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7일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리도 웨스트비치에서 상어가 발견돼 햄스테드 타운 측은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빅비치와 리도비치, 리도 웨스트비치, 타운파크 포인트 룩아웃 등의 해변 지역에서 무릎 깊이까지의 얕은 물에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롱비치는 해변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같은 날 메인주 해안에서는 뉴욕 시민인 한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전동 스쿠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레벨이 뉴욕시 지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8일 레벨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 서비스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며 탑승자 책임 및 안전 대책을 검토 강화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 중 푸드 스탬프 및 메디케이드 해당자들에 한해 8월, 9월 2달간 푸드 스탬프 지원 및 마스크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를 통해 푸드 스탬프 및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무료로 도와주고
기존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해당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 가정당 마스크 50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무료 상담 접수 및 마스크 전달은 오는 8월 3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천둥번개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